몇 개 없는 줄 알았네. 이거. 자, 이제 우리 4단원이야. 4단원 100점 맞기 정말 어려워. 교재 내용. 내용 자체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다기보다는 이거 한 장 넘겨서 여기 동적 평형부터 내신 대비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래야 어떻게든 맞춰지지. 교재 완성이 아직 안 됐어. 마무리가 다 만들었다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안 하고 미뤄두고 있다가 그렇게 됐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교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래 시험 대비거나 하지 않으면 단수 남기는 수업을 안 하지. 그래서 단수 남기도 적어줄 거야. 시험 대비 겸 삼아서 하기 때문에. 응? 자, 47쪽에 그지? 가역 반응 나와. 그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자, 2번이 비가역 반응이고 1번이 가역 반응이지. 비가역 반응부터 적자. 비가역 반응은 조건에 따라서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 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아주 미세하게는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반응식들. 자, 연소 반응, 중화 반응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 써 있어. 응? 써 있어서 이렇게 대충 쓰는 거야.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인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조금 더 쓸 거야. 반응식들을. 알아들어?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은 탄화수소들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 산소가 있을 수도 있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또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면 연소 반응이야. 그지? 알고 있지? 그래서 반응식에는 프로페인인가 프로파일인가가 적혀 있는데 그냥 저렇게 뭉뚱그려서 적어봤고, 자, 중화 반응은 말이야. 일종의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HCl이랑 NaOH랑 해서 NaCl이랑 H2O랑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대체로 물하고 이온 결합 물질 있잖아. 그러면 이게 보통 중화 반응의 결과야. 응? 민준아, 에어컨 좀 틀자. 습해서 덥다. 땀난다. 습해서 땀난다. 귀찮아하는 거 맞아. 이쪽으로 와서 틀어. 야, 안 틀어지잖아. 네. 줘봐. 뻥치시네. 되잖아. 야. 역시 총꽃이란 이 초띠야. 자, 그리고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마그네슘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얘가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쓴 거야. 해서 MgCl2에 H2 기체, 그지?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다. 응? 그리고 얘 말고도 나트륨도 쓸 거야. 응? 나트륨도 이렇게. 그리고 알루미늄도 쓸 거야. 이렇게. 응? 자, 비가역 반응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우리 1단원에서 탄산칼슘이 염산하고 반응하면 또 뭐가 들어가지? 일종의 뭐 중화 반응으로도 볼 수 있고 요 비가역 반응들 기억해 줘야 될 비가역 반응들의 반응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좀 쓰자고. 썼어? 네. 오 여유. 난 또 안 쓰고 버티는 줄 알고 때리려고 그랬지. 야, 배고플까봐. 메로나야. 아니, 멜론 라떼라는데 저건 무슨 맛이야 했더니 메로나에 뭐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건 넣는데 맛있어요. 메로나 녹여서 그냥 메로나. 그런 거 같아. 메로나 녹인 거 같아 느낌은. 됐어? 자 이게 비가역 반응 그리고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거기 적혀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 필기할 게 몇 개밖에 없어. 응? 자 가역 반응의 얘는 상태 변화가 있지, 그지? 상태 변화가 있는데요. 물만 아니라 모든 상태 변화들은 다 가역 반응인 거 알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가역 반응인 거고,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그리고 얘네들이 고체, 처, 액체, 기체로 이렇게 가면 흡열 반응이다. 요것만 표시하자. 반대로 가면 발열 반응이겠지, 그지? 고체 쪽으로 가면 발열 반응일 거야. 얘들아, 내가 지난 여름방학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잘 찍었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흡열 반응. 그지? 예외 없다 그랬지? 예외 없이 모두 다 흡열 반응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도록 하고, 흡열 반응을 억지로 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열을 빨아먹는 친구야. 그러면 열을 빨아먹게 만들려면 주면 되잖아. 가열하면 돼. 근데 이제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열을 빨아먹었어. 흡열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주변의 에너지가 깎이겠지. 자연스러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지고, 어거지로 제 흡열 반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가열해주면 돼. 그런 식의 내용으로 기억해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물의 검출 반응이라고 내가 적었어. 이게 물의 검출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물의 검출이라고 써 있는 교재는 없을 거야. 검출이 뭐게? 얘가 물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 근데 물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그때 취해서 물이 맞네. 물인지 확인하는 물의 검출.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인 것 같아. 이산화탄소 검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염화 코발트지. 어디서 들어갔니?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 종이가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이랑 닿아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하고 읽어. 얘 육수화물 하고 있는 거야. 수화물. 얘가 붉은색으로 변해. 색깔이 왜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니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착화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니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얘 또 종이잖아. 염화 코발트 종이. 리트머스 종이랑 헷갈려.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산염기 아니야. 물이야 그냥. 자 육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얘가 실험실에서 물을 확인하는, 그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고 CuSO4 황산구리 얘는 흰색 가루야. 흰색 가루야. 흰색 가루인데 물하고 닿잖아. 그러면 파란색의 결정을 이루어. 오수화물이 되는데 얘 파란 결정을 이루어. 결정이 이렇게 이뻐. 예쁘게. 바닥바닥 결정을 이루는데 그래서 요 뒤에 뭐 누고 육수화물, 누고 오수화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 옆에 붙어 있는 물 얘만 따로 얘기할 땐 결정수라고 불러. 자,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이게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얘가 왜 결정수라고 불리우고 얘가 육수화물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 우리가 3단원을 배웠잖아, 그지? 3단원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온결합에 대해서 이온결합의 성질 뭐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진다. 원래 그것의 내용들 중에 물에 잘 녹는 편이다가 나와. 사실 성질들에 뭐 다른 교재들 나오면 보면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수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이번에 안 했지? 안 한 거 알아? 원래는 매년 강조해서 했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나온 학교 있으면 억울하겠지만 나왔어? 아니지? 어이씨 깜짝이야. 눈빛이 변하는 것 같길래 억울하겠지만 얘 용질이 용매 사이에 용질끼리 뭉쳐있다가 용매 사이에 들어가고 싶겠어? 자기랑 비슷한 놈하고 엉키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용감한 놈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용매가 요 용지를 둘러싸. 그럼 뭐 가리겠지? 지가 있는지도 몰라. 아이씨, 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봐. 그리고 이렇게 잘 섞여 있게 만들어서 안정화시킨다 그래. 응? 여기에서 잘 섞여 있게 안정화시키는 요 현상을 용매가 둘러싸서 잘 섞여 있게 안정화시키는 현상을 용매화라고 해. 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흘려들어도 돼. 근데 하필이면 용매가 물이면 뭐라고 불러? 수화라고 불러. 수화. 그래서 이게 적용된 단어가 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 그지? 얘의 특징이 탄소가 M개에 H2O가 N개의 형식을 띠는 분자들이야. 포도당은 N개지 66이니까. 그지? 설탕은 12개, 11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름 지을 때 탄수화물이라는 명칭을 지을 때 얘네들이 복잡한 구조를 몰랐던 거지. 복잡한 구조는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탄소를 물 분자가 둘러쌌나. 탄수화물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나중에 뭐 구조를 알고 나서도 이름을 바꾸겠냐고. 안 바꾸죠. 처음에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 간단해. 겁나 이뻤어. 커서 이렇게 못생겨질 줄 모르고. 혜원이라는 엄청 좋은 이름을 지었지. 근데 못생겼어. 그렇다고 이름 바꾸고 못난 이름? 안 바꾸잖아. 적절한 비유. 굉장히 적절한 비유. 열받았는데? 얼굴이 빨개졌네. 돼? 아니, 제주도에서 우리 마누라네 조카지. 마누라 쪽의 조카 13살짜리 여자의 쌍둥이인데 조카가 왔길래 근데 습관이잖아. 보자마자 우리 조카는 나이 들수록 못생겨서 큰일 났다. 그걸 했다? 늘 너희들한테도 하듯이. 근데 막 웃는 거야 그 친구는. 근데 쌍둥이 한 명은 그러니까 우리 처제들은 이렇게 다 경험했으니까 형부 다른 친구 오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울 거예요. 막 그런 거야.
얘기 안 했지.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거 보고는 이야 이래서 내가 사춘기 때 아빠 싫어했나 봐. 나였으면 화냈어. 자기가 조카였으면 화냈대. 그런 얘기 하고. 아니 뭐 진담이 아닌데. 아니 물론 100% 약간의 진담 섞여 있어. 자, 아무튼 되지. 응? 그래서 얘가 육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물 분자가 둘러싸 양이온을. 왜 둘러싸냐면 왜 둘러싸냐면 얘가 이제 결정수라고 불리는 이유도 너희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이 반복되어 있는 거 알지? 결정이 이온 결정, 그지? 그림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비가 잘 맞아야 돼, 그지? 그래서 반지름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바뀌기도 하고 좀 더 압축되기도 하는데 영 어정쩡한 반지름비가 얻어지잖아. 그러면 얘처럼 돼, 황산물처럼 결정이 안 돼, 흰 색깔. 왜냐하면 황산이온이 구리이온에 비해서 워낙에 커. 구리이온, 이 황산이온이 있으면 구리이온이 좁아내. 그래서 여기 딸랑 달라붙고 여기에 달라붙고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음이온이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개수 맞춰서 대충 맞춰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딱 끼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수화가 되는 거야. 양이온 주변의 물은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겠지? 부분 운전하니까 이렇게 돼서 산소가 5개가 딱 달라붙으면 사이즈가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오수화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리이온을 물 분자 5개가 쫙 둘러싸면, 수화시키면 결정을 만들어줄 수 있게 사이즈가 딱 맞아서 결정수라고 불리는 거야. 그렇대. 재밌지?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황산구리가 물을 검출하는 역할을 할까 싶겠지만 내가 옛날에 아무래도 이제 화공과 전공이 화공과다 보니까 책에서 읽은 거야.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그 석유관, 석유가 이렇게 구조가 캐질 수 있는 구조가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 물로 이렇게 채워놔야 가스로 날아가지도 않고, 그지? 이렇게 요 구조잖아. 그래서 물이 섞인대, 살짝. 그래서 석유의 질이 물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석유관 있잖아, 석유관에 석유가 쫙 지나갈 때 여기 사이에 투명한 막으로 여기 황산구리 가루를 이렇게 묻혀 놓으면 황산구리 석유 안 녹으니까 막 흘러가다가 얘가 점점점 파란색으로 변한대. 물 분자. 그걸로 이렇게 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한다는, 뭐 엄청 오래된 얘기라. 야, 내가 30년 전에 책을 읽었어. 그럼 그 책은 30년 전에 나온 책이야? 더 오래전. 그럴 거 아닌가?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그렇대. 읽은 거.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재미삼아 확인해보고, 야, 정반응이 흡열반응일까 역반응이 흡열반응일까 예상 가능하지 않아?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역반응이겠지. 빙시 붙었잖아. 얘는 붙었다니까 입자가 붙었잖아. 떨어져 나갔잖아, 그지? 수증기가 떨어져 나가는 게 역반응이잖아, 그지? 역반응이 흡열반응이야. 그래서 얘를 붉은색에서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건조시키면 돼. 가열해서. 얘를 파란색에서 흰색 가루로 만들려면 건조시키면 돼. 가열해서. 그렇단다. 그 얘기가 얘를 건조시키면 파란색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건조시키는 방법이 뭐야? 그냥 뭐 드라이어로 해도 되겠지. 가열하면 되니까. 그 내용이 아마 내 기억에 동항고 문제에 나왔을 거야. 근데 그때 4단원에서 이걸 틀려왔어. 다 맞았는데 이거 하나 틀려왔어. 1페이지 3번인가. 그래서 야 이따 이걸 왜 틀렸냐 그랬더니 저 안 배웠잖아요. 상식 아닌가? 응? 가열하는데 가열하면 바뀌는데 헤어드라이어 하면 바뀌잖아요. 뭐 이게 안 배웠다는 거야?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아무튼 별표처 마지막 건 석회동굴이다. 석회동굴. 석회암지대에 지하수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그러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잖아. 탄산수야. 그래서 얘가 써있기도 해. 어떤 교재에는 얘가 써있기도 해. 그래서 얘가 CaHCO3 두 개의 AQ가 돼. 얘는 고체인데 얘는 수용액이 돼.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 그지? 그러면서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형성되는 지형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요. 석회 동굴에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서 역반응이 진행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라나는 석회암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해? 종유석. 그지? 그리고 여기서 석회암으로 되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밑에서 위로 자라는 암석이 만들어져. 석회암이. 이건 뭐라 그래? 석순. 마치 죽순처럼 생긴 암석이다 해서 석순. 죽순 알아? 총것들이라 다 알 거 아니야. 난 본 적이 없어. 도민들, 서울 시민, 잘하는 걸 서울에서밖에 안 들었어. 서울 시민. 그래서 잘하다가 만나. 뭐야? 기둥주 써서 석주. 돌로 된 기둥이다 해서 석주. 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것 같아.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3단원을 배워서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야, 이온결합의 세기 기억나?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얘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이라서 앙금으로 만들어지고 물에 녹질 않아. 너무 세게 붙어 있어서. 근데 얘가 껴들면서 이가양이온에 일가음이온이 되면서 세기가 약해져. 물에 녹아. 재밌지 않냐? 사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3단원을 배우. 재미없어 한다. 기분 나쁘게. 진짜 재밌는데. 그리고 얘 사이즈보단 얘 사이즈가 살짝 커지나 봐. 반지름이 커지면 또 약해지잖아. 그런 것들. 그렇대. 재밌자고 한 얘기.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건 그냥 이 반응식들 중요하긴 해. 알았어? 고3 과정에서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고3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니들은 내신이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중요하다. 응? 자, 넘어가 보자. 넘어가 보면 이 가역 반응의 끝엔 그 평형이 도달하잖아. 동적 평형. 그지? 반응이 완결된 것 같아 싶은데 완결이라기보단 더 이상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실제로 완결되진 않아. 계속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이 돼. 알고 있지? 그래서 반응이 완결됐는데 이게 가역 반응인지 비가역 반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거란다.
얘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식이 있어. 얘가 가역 반응인지 비가역 반응인지 그 끝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물질이 A와 C만 남았어. 그러면 비가역 반응. 또는 B와 C만 남았어. 얘는 비가역 반응이야. 그지?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 물질인 거야. 역반응이 진행되질 않다 보니까 한번 반응해서 없어지면 다시 생겨나질 못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말이야,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질이 저기에 그 화학 반응식에 써져 있는 모든 게 다 남아. 그지? 반응 물질, 상성 물질이. 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오케이? 반응 후 결과물로 얻어진 물질들의 종류를 보고 가역 반응인지 비가역 반응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 이 메론맛 때문에 입안에 침이 자꾸. 이 단맛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침이 고인다. 그래서 발음이 센다. 안 그래도 발음도 안 좋은데, 그지? 왜 긍정하는 거지 그걸? 발음이 진짜로 안 좋았나? 침 자꾸. 수업 중에 단 거 먹으니까. 이제 배우다. 자, 되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동적 평형이 별표쳐 상평형. 상평형이 제일 중요해. 상평형이 제일 중요하단다. 얘가 대세야. 내신에서도 대세고 고3 문제에서도 대세고. 고3 문제에서 대세면 내신에서는 당연히 대세고, 그지? 근데 이제 상평형으로 진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액체 물과 수증기, 그지? 기체 수증기의 상태 변화.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증발,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걸 응결 쓸 뻔했어. 그지? 지구과학 선생님 될 뻔했네. 됐어? 응추이라고 해서 얘네들의 속도 그래프가 시간당 속도 변화 그래프, 이거는 굉장히 기본인 거 알지? 증발 속도가 일정해. 그지? 물을 먼저 넣어주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수증기를 먼저 넣어주면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그거 재밌네. 만약에 수증기만 넣잖아? 수증기만 막 그 용기에 가득 채워서 물 하나도 없이 수증기로만 막 가득 채웠어. 그럼 이렇게 되겠는데? 응축은? 증발은 이렇게 되고. 나오겠나? 나오겠나? 근데 이제 수증기로 가득 넣었을 때 강철 용기 속에 넣었으면 방금 전처럼 그려질 거고, 피스톤 넣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하지마 괜히 이상하겠다. 괜히 잘난 선생님을 만나서 애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지. 이게 가역 안 썼네. 자, 증발 속도가 일정해. 그리고 응축 속도는 점점 0에서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고 같아지는 거야. 일부러 색깔 구분질 같은 거야. 겹친 거야. 너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지? 저거 안 겹쳐졌는데 왜 겹쳐졌다고 눈으로 욕하는데? 이 새끼 겹쳐진 거야. 응축 속도. 자, 그래서 겹쳐지는 여기에서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 상평형에 도달한 거고, 그지? 그러면 T1, T2, T3 라고 할 때
니들 내가 나는 헷갈리더라.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해줬을 때 T3는 1이지. T3에서는 1이야. T2에서는 1보다 작니? 1보다 작아. 그렇지. 얘네 위아래가 바뀌면 1보다 크거나.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얘 값을 비교하는 보기는 항상 나오거든. 난 그래서 그 보기 나오면 안 풀어줘. 알지? 니들. 알았어? 헷갈리니까. 니들은 나 헷갈리면 그냥 눈 돌아가고 나만 넘겨도 돼. 알지? 시험 안 보잖아. 난 시험 안 봐. 니들이 봐. 니들이 시험 봐. 알지? 그렇게. 근데 요즘 트렌드는 요즘 트렌드란다. 얘 사이사이에 또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태 변화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거야. 강철 용기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만 뻑 집어넣어. 그럼 부악 하고 이산화탄소가 막 생길 텐데 나중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승화되는, 그치? 기체로도 승화되고 고체로도 승화가 돼. 둘 다 이름이 승화잖아. 둘 다 이름이 승화라서 그것도 헷갈리더라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 해주면 방금 전처럼 1보다 클지 작을지 잘 고민해라. 근데 얘가 되잖아. 그러면 요 증발 속도가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야. 기체로 되는 녀석이 이렇게 일정한 거야. 알았어? 알겠냐고? 돼? 그리고 말이야. 최근에 또 등장하는 그래프 유형이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양, 몰수, 물질의 개수, 뭐 이런 거, 입자의 개수로 등장을 해. 그러면 처음에 0일 때 액체 물 아니면 고체 이산화탄소 1몰 아니면 A몰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가 줄어들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기체 수증기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어떻게? 얘네들은 1대1이잖아. 개수비가 1대1이잖아. 그럼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야 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B라면 얘는 A 빼기 B가 되지. 그지? 얘가 내려간 게 A 빼기 B잖아. 그럼 A 빼기 B만큼 올라가야지. 돼?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요즘엔 좀 종종 등장을 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는 액체 아니면 이산화탄소 고체, 하나는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지? 수증기, 기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 니은 해서 니은은 뭐의 양이다, 뭐 기억은 뭐의 양이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은 증발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근데 얘가 막 겹쳐지기도 하고, 반드시 안 겹쳐져가 아니야. 겹쳐지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았어? 반드시 겹쳐지는 건 속도야. 알겠어? 동적 평행에 대한 속도야. 알지?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자, 얘네들이 좀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너희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수능에서 화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야. 추천하고 싶지 않아. 예전엔 좀 그래도 화학원에 장점이 있어 하고, 장점이 있긴 해. 수능 문제가 고정돼 있어 거의. 문제 유형이 거기에서 뭐 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막 다양하질 않아. 나오는 게 계속 나와. 연습만 잘하면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 그 전까지는 인원이 이렇게까지 적어지기 전까지는 야 학원도 할만한 거야. 암기할 게 제일 적어. 암기할 게 없어. 그냥 문제 20가지 아니면 30가지 몇 가지 안 돼. 그것만 연습만 연락이 하면 돼. 했는데 추천하고 있잖아. 인원이 너무 적어. 빡세. 한마디로 빡세. 한마디로 빡세. 그래도 뭐 나 같은 놈은 하겠지. 그지? 암기 더럽게 못하고. 그지? 나 같은 스타일의 두뇌 유형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 근데 정말 비추야. 차라리 사탐을 해. 뭐 요즘에 사탐 보면 그거 있냐? 안 좋은 거?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 스카이만 있나? 스카이는 있나? 그래, 나도 요새 입시 요강을 잘 찍어서 물리고 들어올 건데 사탕만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고3 문제 항상 나오는데 한 문제를 차지한다. 되지? 상평. 그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용해평형 나오지. 야, 용해평형은 말이야. 내신은 단골이야. 어? 알았어? 고3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에선 단골이야. 자,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그러면 하지만 멈춰있진 않다. 어? 용해도 계속되고 있고 석출도 계속되고 있다. 뭔 상태야? 포화 상태야. 포화 용액이라고 부르지. 그지? 용해 속도가 더 빠르면 이게 불포화야. 과포화는 없다 그랬어. 과포화도 같아. 응? 과포화가 지금 녹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잖아. 과하게 녹아있는 거잖아. 그치? 쫙 석출돼 나올 때는 잠깐이나마 석출이 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순간순간 따져보면 같아. 자, 아무튼 되겠어? 요 정도 해주고 근데 내신이잖아. 그치? 내 별 미친 학교 선생들을 봐가지고 용해도를 중등과정의 단어인 용해도를 자꾸 찔러넣는 선생도 봤어. 아니 물론 내가 알고 있지. 니들 시험지 받아서 내가 풀진 않아. 그냥 쭉 훑어보고 이런 게 나왔네 그러고 말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동항고 문제도 문제 구조만 보이고 이런 걸 그래서 막 짜증만 낼 뿐이지. 풀어보진 않아. 알지? 왜 풀어봐 내가? 나 잘 풀어. 응? 작정하고 풀면 잘 풀어. 귀찮게 풀어. 그러니까 니들한테 답지 보내라 그랬지. 풀기 싫으니까. 귀찮잖아. 자, 아무튼 용해도가 나와. 그래서 용해도가 나온 걸 보고 야 이런 등신 같은 것도 있구나 싶어서 까먹었지? 혹시라도 할지 몰라서 하는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 자, 용해도 정의 알아? 네. 우와, 어떻게 알아? 뭐야? 물 100g 우와! 문제를 최대 그램 수만. 이야, 용해도 숫자만 쓰는 거 알아? 네. 자, NaCl의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30이라고 한다면 원래 단위 안 붙이는 거야. 단위를 굳이 붙인다면 그램 퍼 100g 물 100g 물에 최대로 30g까지밖에 안 녹는다 라는 뜻이야. 그지? 용해도가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포화됐을 때가 30g이야. 비커에 물을 100g
100g 넣었어. 소금을 염화나트륨을 잔뜩 넣었어. 과하게. 그리고 나서 포화가 됐대. 동적평에 도달했다. 물 속에 녹아 들어간 염화나트륨 몇 그램? 30g. 그지? 만약에 얘가 500g이야. 500g 넣어준 염화나트륨이 500g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염화나트륨은 470g. 그지? 돼? 물 100g을 더 넣어줬어. 몇 g 돼? 60g. 그지? 돼? 포화용액이 된다면 요 위에 용액들은 포화용액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지? 알아? 그리고 더 넣어줬어. 소금을. 넣어준다고 해도 녹아있는 질량은 60g. 그지? 이온의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몰농도가 같단다. 포화됐을 때 몰농도가 일정이야. 자, 그런 식이야. 아씨, 용해도. 중등 과정에서 했지? 자, 되겠니? 자, 이게 용해평형. 용해평형에서도 그래프를 혹시 표현하면 이거다. 용해 속도, 속출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렇게만 알아둬도 돼. 화학원에서 뭐 어디까지 말해. 자, 그리고 우리 화학 평형 나오지. 화학 평형에서 보통 NO2 기체가 N2O4가 되든지 N2O4가 NO2가 되든지, 그지?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 그지? 표현하기 나름인 거야. NO2가 무슨 색? 갈색. N2O4가 무슨 색? 무색. 돼? 그래서 NO2만 잔뜩 넣고 시험관 뚜껑을 닫으면 겁나 갈색이 진해. 근데 시간이 흐르면 갈색이 연해져. 그리고 N2O4만 잔뜩 넣고 시험관을 만들면 잔뜩 넣었을 때 NO2의 질량하고 N2O4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 몰수는 절반이 되겠지만 같은 질량 넣고 무색이었겠지. 연한 갈색이 되겠지. 색깔이 똑같아져.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달라지면 얘가 달라진다. 어느 게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은 물어보질 않아. 얘는 물어보진 않아. 퍼지는 거니까 얘가 흡열 반응이야. 얘가 발열 반응이야. 그지? 흡열 반응을 억지로 시키려면 온도를 높여야지. 가열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 아이씨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이렇게 시험관에 받쳐주잖아. 갈색이 진해져. 흡열 반응이 진행되니까. 돼? 요것 때문에 내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막 벌어지면 흡열이야. 뭐 이거 하는 거야. 알아들어? 여기 얼음물을 동동 띄운다. 얼음물로 만든다. 그러면 색깔이 연해져. 그지? 색깔이 연해져.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사실상 단순한 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흘려가는 과정을 알려준 거라 그랬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여름방학 때도 한 내용이고 동적 평형은, 그지? 기억도 안 날 테지만 날 리가 없지. 너희들을 믿진 않아.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아. 했어. 하기는 했어. 하기는 했는데 크게 신뢰하지 않아. 배웠다는 걸 나만 알지. 나야 너희들 가르치는 게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을 이렇게 똑같은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너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만 보고 한참 안 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2시간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걸 왜 몰라 배웠는데 하고 얘기는 하지만 공감은 해준단다.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야. 응?
물론 외모는 차도남처럼 야박해 보이겠지만 되지? 자, 그러면 넘겨보자. 산과 염기가 나와. 산과 염기. 산염기의 정의가 요즘엔 안 나오거든. 고3에선 내신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산염기 정의 누가 했어? 아레니우스 정의지. 그지? 이 아레니우스 정의가 우리 고1 때, 중딩 때 배운 산염기랑 일맥상통하지? 자, 아레니우스 산 물에 녹아서 그지? 내놓는 물질 그지? 수소윤을 내는 물질이 산이고 물에 녹아서는 수용액이 되어서 그지? 수용액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그지? 우리 여름방학 때 내가 다 까먹었을 텐데 자꾸 언급하네. 좀 알려줬던 내용이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아레니우스 산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라고 알려준 바가 있단다. 이게 3단원으로 연결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좀 저분을 약간 강조했지. 왠지 알아? 니들 이번에 3단원 하면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고체에서 전류 안 들어오고 액체에서 안 들어오고 수용액도 안 들어오고 고체에서 예외 수용액에서 예외. 이것 때문에 나의 큰 그림이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 큰 그림만 그리고. 자, 아무튼 공유결합 물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요 이온결합 물질 아레니우스 염기는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이야. 금속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니까. 그지? 수소이온도 되지 않나? 그럼 물이잖아. 그지? H2O가 되는 거야. 말이 돼? 그지? 물이 물에 녹아서 막 그러면 눈물인가 뭐 눈이 눈에 들어가서 뭐 눈물인가 눈물인가 그러니까 제일 헷갈려. 헷갈려. 자, 아무튼 되지.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쓰기는 쉬워.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이온화식만 쓰면 돼. 작년에 배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쓰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뭐 일반화 시킨다 라고 하면 그지? 이런 식으로 AQ 돼? 근데 말이야 이렇게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 이 이온결합 물질이 아닌 염기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안 돼.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 암모니아가 염기인 걸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설명을 못해. NH3에 OH-가 붙어있지도 않은데 물에 녹아 들어갔더니 염기성을 띄워.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작년에 다뤘던 산과 염기가 생각나지. 그래서 그 작년에 다뤘던 산과 염기, 산성과 염기성 알 테지만 쓰기 싫지만 내신이잖아. 그지? 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 산성 누구의 성질이야? 산의 성질.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수소연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 염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서 수산화이온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 알아들어?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산성과 염기성이 구분지어지는 성질 뭐야? 맛. 그지? 맛. 원초적으로 맛. 무슨 맛? 아니 맛이라고 쓰네. 신맛. 무슨 맛? 쓴맛. 자, 녹여. 누굴 녹여? 금속을 녹여. 아까 염산. 금속을 녹여서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해. 또 탄산칼슘을 녹여. CO2가 생겨. 그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 이런 것들이지. 그지? 이 탄산칼슘 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근데 이제 화학 문제집 같은 거에선 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나는 뭘 좋아해?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좋아. 알려줬지? 탄산염. 염이 뭐예요? 소금. 이온결합 물질이 염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탄산이온이 포함된 이온결합 물질이 탄산염. 알아? 칼슘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칼슘염. 알아요? 그렇게. 그래서 탄산염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돼?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아, 그렇지 않아. 뭘 끄덕거려. 어? 야, 이 잘생긴 사람한테 낚였네. 모든 금속은 아니야. 어떤 금속들은 수소기체가 안 생기냐면 귀금속, 금운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운동. 얘네들은 염산하고 만나봤자 그냥 있어. 편안하게 있어. 자, 그렇단다. 그러면 염기는 누구를 녹여? 단백질을 녹여. 그래서 어때? 미끈거려. 미끄덩거려. 비누라고 하지만 난 군대 있을 때 내 살을 희생시켜봤어. 수산나트륨 수용액인지 모르고 수산나트륨이 알갱이로 떨어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빨아먹으면서 녹아. 그걸 조해성이라고 해. 근데 이제 화창한 날 별이 오기로 했거든. 사령관이 오기로 했는데 난리가 나. 부대가 막 페인트 칠 다시 하고 막 여기저기 보수하고 차 막 닦고 난리 난다 아주 그냥. 그래서 닦는데 타이어를 수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닦더라고. 그래서 쭈그리 앉아서 막 닦고 고참이 이렇게 수산나트륨 이렇게 부어서 물 붓고 해서 하는데 차 본넷 위에 수산나트륨 알갱이가 떨어진 걸 봤어 내가. 게다가 화공과 아니겠어. 그리고 나 학력고사 때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거든. 그게 외워야 되는 주입식 교육이잖아. 떨어지는 거 봐서 저거 다시 이렇게 녹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벌떡 일어나니까 허리 아파서 막 일어나니까 본넷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비웠나? 하늘은 너무 맑은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비웠어. 이야, 하늘에 계신가? 고무장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부들부들. 막 해보니까 이게 막 약간 한 1, 2mm 정도는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살살 내 피부였어. 물론 헹구고 봤더니 내 피부가 오돌도돌 올라가 있어. 까지. 군대 가면 등신대. 머리가 썩어. 모든 시간마다 또 우리 아들 자랑하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잖아. 군인 다 됐어. 얼마 전에 면회 갔다 왔잖아. 그래서 휴강 막 해서 토요일에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부대 솔방울에다가 담배꽁초를 꽂는데 솔방울에다 그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솔방울에다 꽂는데 야이씨 몇 개 못 꽂겠네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부대 솔방울은 파인애플만 하대.
서인풀만해서 막고참 군말이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새 되게 좋아하거든. 조류공포 비슷하게. 근데 막 가다 보니까 비둘기만 한데 나무에 붙어 있더래. 생각하고 봤는데 눈이 마주쳤대. 나방이었대. 나방이 날아가는데 우와 이게 가루가 후두두둑 떨어지네. 아이 군바리 새끼들 아주 그냥 소설을 그렇게 맨날 써. 어? 왜 저기 맨날 군인들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 비둘기는 독수리만 한다. 니들이 못 봐서 맞아서. 고라니랑도 눈이 마주쳤대. 뻔히 쳐다보더니 가더래. 자기 얘기였대. 자, 아무튼 나의 바보짓 실제로 있었던 일. 자, 아무튼 노가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 산이나 염기나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 만들어지지. 전해질이야, 전해질. 전해질이 뭔지 모르지? 어? 모르지? 진짜 모르나? 장난 삼아서 모르지 그랬는데 진짜 모르나? 짜증나.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용질들. 설탕은 전해질이지? 잘 찍었어. 에탄올 전해질이지? 잘 찍었어. 전해질 아니야 걔네들은.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시약 색깔 외웠니? 내가 원래 외우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 근데 얘는 좋더라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보 해서 남보 빼고 무무 이렇게 앞에 붙이면 무무빨 해주면 페놀프탈레인 있어 보이지 발음이. 원주민 발음 그지? 페놀프탈레인. 원어민 아니에요? 닥쳐. 나 원어민이라기엔 너무 좀 혓바닥이 좀 딱딱해. 페놀프탈레인 푸탈레인이야. 중간에 모음이 없어. 푸탈레인. 자, 무무빨. 그리고 빨주노 그러면 주황색이 영어로 오렌지잖아. 메틸 오렌지야. 이게 대부분의 이제 지시약들이 산성형의 색, 중성형의 색, 염기성형의 색. 산성과 염기성의 섞은 색이 주황색이 돼. 대부분의 지시약들이. 얘가 좀 이상한 거야. 얘가 좀 이상한 건데 왜 그러냐면 지시약 인디케이터. 얘 화합물이 보통 산 또는 염기야. 그러면 얘가 브렌테들 로리 산염기거든. 수소윤을 내뱉고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얘 색깔이 산성형의 색, 얘 색깔이 염기성형의 색이야. 그래서 얘가 더 많으면 노란색, 얘가 더 많으면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색 그 개수가 비슷하잖아?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윤이 막 들어와. 그럼 수소윤이 들어오는 게 얘가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잖아. 자꾸 이쪽으로 가. 수소윤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산성형의 색을 띠는 거야. 수소윤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수산이온이 나와. 그럼 자꾸 이쪽으로 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많아져. 그럼 염기성을 띠면 얘가 많아져. 얘색. 얘네 둘의 수소윤의 개수를 잘 조절하잖아. 투명의 속에. 잘 조절하면 얘네들의 개수가 비슷해져. 같아져. 그럼 얘 색깔이 되는 거야. 근데 메테오렌즈는 말이야.
얘는 둘의 개수가 비슷해질 때의 pH가 5점 몇이야. 그러면 5점 몇이 지나고 나잖아. 다시 노란색이 돼. 그래서 화학원 책들에서 빨 노노라고 써있더라고. 진정 중성일 때는 pH 7에서 노란색을 돼. 뭔 말인지 알아? 뭐 그렇단다. 알 필요 없고. 재미없는 거. 아니 재밌나? 재미없나?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재밌어. 변태 같아? 잘생긴 변태? 아씨. 자, 노초파 BTB 파란색 이름에 블루 들어가. 블루 BTB 진짜 블루. 브로모사이몰 블루야. 블루는 아닌데 재밌자고 블루 하는 거고. 얘는 pH가 7일 때 초록색이야. 개수가 같아. 거의 7일 때. 아마 정확하게 7은 아닌가? 변색범위가 이렇게 있어서. 자, 저 정도 외워주고요. 알아들어? 내신이니까. 원래 하지도 않아 나는 저런 거. 못 해. 고3이면 그지? 고3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말이야. 아레니우스 연기 니들 강산 강연기 해봤니? 작년에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니? 강산 약산 했어? 몰라? 그렇겠지. 약사는 모르겠는데 강사. 자, 강산은 좀 외워줘. 염산, 질산, 황산, 강산. 약산도 외워줘. 아세트산, 탄산, 수산화 마그네슘. 미쳤나봐. 이거는 약연기잖아. 강연기. NaOH, KOH. 야, NaOH 썼으면 KOH도 강연기겠지, 그지? 그리고 CaOH2, 수산화칼슘. 강연기는 그렇게 KOH까지 해서 3개인데 그냥 넘어가. 약연기는 암모니아, 그지? 암모니아.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지. 된단다.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 워낙에 물에 잘 녹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도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그지? 근데 얘는 물에 녹게 안 녹게? 잘 안 녹아. 엄청 안 녹아. 나 얘 녹이다가 비커 뚫었어. 막 휘졌는데 안 녹아. 덩어리도 있어 계속. 게다가 좀 딱딱하기도 해. 막 휘졌는데 녹질 않아. 뭐지? 유리막대로. 다행이지. 유리막대로 휘졌는데 안 녹아서. 만약에 온도계로 휘졌는데 안 녹았으면 더 웃겼을 거야. 온도계에도 깨먹은 적이 있단다. 휘졌다가. 얘는 비커를 깨먹은 게 콕콕 찍다가 요거 가루로 내야지 좀 더 빨리 녹을 텐데. 그래서 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콕콕 찍었다고. 그랬더니 한두 번 성공했겠지. 했으니까 계속 가지고. 의직하고 이렇게 깨지니까 좀 더 빨리 녹겠지 싶어서 덩어리 이렇게 콕콕 찍다가 뻑! 뽕나. 야, 세게 안 했어. 꼭 했는데 아이씨. 조교 선배한테 혼나고. 이제 다시 만들고. 그리고 온도계로 유리막대가 다 떨어진 거야. 재료 가져가 그랬는데 이제 막 실험기구 가져가 그랬는데 유리막대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온도계로 저 찔먹을 온도계로 막 이렇게 저으면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벽에 부딪혀. 비커 벽에 다
다다닥거리다가 툭툭툭 건드리지. 막 돌리다 알코올이 슉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아, 물이 안 녹아. 물이 안 녹더라. 알코올이요? 물이 또 온다고. 아유, 등신일 많이 했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또라이 짓 해온 걸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아무튼 안 녹아. 잘 안 녹는데 얘네들 썼어? 제산제라고 쓰자. 제산제. 얘는 모르겠고 MgOH는 제산제야. 왜 제산제냐면 수소나칼슘 잘 안 녹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족같은 놈이니까 성질이 비슷하겠지 싶겠지만 수소나 마그네슘은 물에 녹질 않아. 아예 안 녹아. 언제 녹아? 살에 녹아. 수소이온이 있으면 얘만 중화시킬 정도로만 녹아. 그러면 수소이온 없어지잖아? 안 녹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가 제산제로서 딱, 그지? 얘는 또 삼가약이니까 더 안 녹겠지? 같은 역할을 해.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마그네슘은 그래도 근육 모시기 해가지고. 몰라 나도. 이게 뭐 경련 일어나면 마그네슘이 부족해 막 그러잖아. 그런가? 뭔지 몰라. 자, 아무튼 강산 강용기야. 약산 약용기. 야, 강산 강용기 약산 약용기 무슨 차이게? 라고 물어보면 강산 약산 일부러 이거 써놓은 거야. 일부러 뭐야? 얘가 강산, 얘가 약산이라고 하자. 수용액 속에 얘를 100개 집어넣잖아. 그럼 이온화되는 HCl 분자는 100개 다 이온화가 된다고 봐도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티가 잘 안 나니까 한 개 남기고 99개.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같아야 되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는. 전원의 같아야 되니까. 돼? 근데 약산이잖아? 100개 집어넣잖아? 그럼 원래는 한 개가 채 이온화가 안 돼. 겁나 조금 이온화돼. 하지만 뭐 만들어야지. 한 개는 이온화된다 라고 하는 거지. 돼? 이렇게 돼 있는 게 강산과 약산이야. 이런 형식이. 그래서 우리 pH 다룰 때 약산을 넣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pH 할 때는 강산만 해. 강용기랑.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 같아? 강산이 입자의 종류 그리고 여기에 개수. 입자의 종류가 A, B, C 누군지 안 알려주고 요렇게 나와 있으면 강산이겠지. 그지? 좀 더 쉽게 나타내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수소이온, 둘 중에 하나는 그지? 음이온이 될 거고 얘는 분자,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 좀 더 쉽게 나타낸다면 비커에 물 모형 대충 그리겠지.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따로따로 이렇게 그릴 거야. 다 이온화가 됐으니까 강산.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럼 약산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약산은 또 X, Y, Z 이렇게 있을 때 너 개수고 아이씨 바꾸자. 요렇게 해주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분자가 될 거고. 돼?
얘네들의 개수가 같은 게 이온이란 말이야. 민준아. 알아? 몰라? 개수가 같아야 된다니까 이온화되면 얘네들이 똑같이 나오겠지 개수가. 양이온음이 아니 모르는데 또 끄덕거리는 거 봐. 아유 저. 자 그럼 비커에 그림으로 묘사하면 막 붙이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하나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겠지. 약산, 강산 돼? 몰롱도 어때? 똑같다. 부피가 같다고 할 땐. 왜? 같잖아. 네 개, 그지? 덩어리. 돼? 하기 싫지만 내 신에서는 등장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서. 아잉? 은하야? 되냐? 이상해? 돼? 야, 너 사탕 있어? 야, 이거 포즈 눌러. 작대기 2개. 잠깐 쉬게. 이렇게 생긴 거. 네모 한 덩어리 있는 거 말고. 정사각형 말고. 저거 카메라. 민준이 켰는데 이렇게 눌러. 포즈. 네모요? 스톱 말고 네모 2개.